4월 23일 장 끝났습니다. 지금 오후 4시인데요. 오늘 이제 특징주로서 그 에코프로 4종목, 뭐 에코프로 출자하는 그 회사죠. 전기차 배터리 회사. 오늘 약간의 어떤 의미 있는 반등을 시도했는데 이제 바닥을 찍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회사의 어떤 현재 상황, 어떤 자본적인 문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먼저 하기 전에 이 에코프로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보면 전기차가 되려면 그게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 전구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양극재라는 것은 이제 리튬 이온 소스로 배터리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니켈, 코발트, 망간을 가지고 만드는 이 NCM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같은 NCA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 이 LFP라는 것은 리튬, 인산, 철, 요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만든 방식이 상당히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니켈이라든지 이런 코발트, 알루미늄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조금 그 희귀 소재가 되다 보니까 이 가격이 좀 싼 LFP 방식이 이제 지금 많이 선호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중국의 그 배터리 회사들은 요걸 지금 기준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상용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지금 이 LFP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양극재가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하죠. 배터리 원가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음극재는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제 흑연 실리콘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은 화합물로 양극재를 만드는 데 쓰는 소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심장으로 본다면 양극재는 한 근육에 해당되고요. 전구체는 혈관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회사를 보면요, 이 에코프로가 일종의 약간 지주회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로서 상장된 게 이제 에코프로 머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비상장 회사들이 한 7, 8개 정도가 또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서 상당히 회사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주회사격인 이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은 현재 6조 3천억 정도가 되고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퍼라든지 ROE는 이게 잡히질 않고 있어요. 마이너스가 났고요. 대주주가 25%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본금은 3조 8천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현재 이 자본에 비해서 한 1.8배 정도 된다 볼 수 있고요. 지금 3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20%, 1년 수익은 마이너스 54% 해서 이 4개 회사들이 1년간 거의 한 60%, 55% 정도의 이 손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도 역시 한 25% 정도의 이 손실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에코프로 머티는 이제 3.5조 원 시가총액이, 그리고 전구체를 만드는 거고, 이 회사는 이제 퍼가 179 정도로 상당히 지금 그 주가는 많이 내렸지만 이익에 비해서는 고평가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지분 46%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에코프로 HN은 상장된 기업이긴 하지만 규모가 좀 작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하고 조금 관계없는 이제 대기오염 제거 이런 쪽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핵심인 게 결국 이제 양극재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그 수요가 많고 배터리 원가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인데 이 BM이 지금 자기 자본에 대비 한
4배 이상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고평가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 이제 어떤 주도 회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에코프로 HN은 적자는 아니지만 이제 소규모죠, 그죠? 규모가 작고 뭐 이 시가총액 대비 자본금도 이렇게 뭐 그렇게 이제 낮은 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에코프로를 투자한다면 뭐 지주사는 사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이 사업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이 에코프로 결국 이제 BM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주가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에코프로 BM의 오늘 주가입니다. 6.7% 상승을 했어요. MACD는 아직까지 이제 영선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추세고요. 완전히 이렇게 영선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아직은 못 올라온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는데요. 보시면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 선이 기준선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도하다가 다시 이렇게 꺾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폭도 이렇게 지금 좁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좁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보다는요. 그래서 거의 지금 바닥에서 이제 수렴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뭐 조금 뭐 추격 매수로 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거의 이제 조금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스로우도 이 오렌지색 선이 이 보라색 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못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한 게 몇 번을 시도를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시도했다가 다시 꺾여 내려오고, 그죠? 이렇게 여기서 올라갔거든요. 1월 달에도.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또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한번 시도를 했거든요. 125,000원에 시도를 해서 다시 또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 가까이 또 손실이 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이 자기 자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평가된 거는 맞다는 거죠. 현재 주가도 자본금이 1조 9천억 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아직까지 9조에 2천억에 해당되는 거니까 오늘 7% 올랐지만 아직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완전히 추세 전환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어떤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오늘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상당히 늘고 이 기관들이 오늘 이렇게 매수를 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이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10만 한 8천원, 그러니까 여기서 한 7% 내지 8% 정도 수익이 나면은 한번 팔아 주셔야 됩니다. 팔아 주셔야 돼요. 여기처럼 이런 모양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 터치하고 또 내리, 여기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또 내리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팔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요. 지주회사죠. 그죠? 뭐 차트 모양은 다 비슷합니다. 그죠? 그런데 MACD 자체가 이렇게 돌지는 못했으니까 프로 BM에 비해서는
차트 모양이 아직까지는 안 좋아요. 그죠? 이게 계속 이게 내려오고 있는 좀 이런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또 이 에코머티라든지 에코프로 H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또 뭐 상승폭도 한 5%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돌았다고는 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다음 에코프로 머티요. 에코프로 머티죠. 이것도 역시 올라가고 있는데 요게 차라리 이제 오늘 8% 올랐는데 스토캐스틱 스로우가 완전히 이렇게 뜨고 있죠. 그죠? 오렌지 선이 올라갔고 MACD도 머리 들었고 모양은 상승세로 추세되는데 문제는 이 지금 이 녹색 선이 신용잔고예요. 신용잔고. 검정색 선이 개인이죠. 그러니까 개인하고 신용잔고가 너무 많아.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다 나가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당장에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HN요. 요거는 지금 볼린저 밴드가 딱 모였죠. 그죠? 모였기 때문에 어떤 추세 전환을 할 시기가 오히려 다가왔다 이거죠. 그리고 이건 그렇게 뭐 이렇게 적자를 내는 회사 정도는 아니고요. 자본금 대비 시가총액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자체가 뭐 전기차하고 크게 이렇게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에코 계열사지만은 그렇게 뭐 어떤 성장 모멘텀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죠. 그죠? 쉽게 좀. 결국 우리가 이제 공략해야 되는 것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 주기 때문에 양극재를 만드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가더라도 이게 이제 먼저 갈 가능성이 있죠. 그죠?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미. 그래서 결국 에코 쪽에 주식을 산다면 4개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BM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완전히 어떤 추세 전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나마 상당히 많이 내렸지만 여전히 고평가된 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게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미국 관세 때문에 아직까지 자동차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특별한 이제 호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까지 끊겨 내려올 수도 있어요. 끊겨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에코 쪽은요. 아직까지는 좀 더 관망할 필요가 있다. 개인하고 신용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그런 거가 상당히 걸림돌로 볼 수 있어요.